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9일 을리오 두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황해도 도관찰사 김길통, 황주목사 강로, 장년 현감, 임효명 등이 각각 전문을 올려 품계를 올려준 것을 사례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9일 을리오 세번째 기사 임금이 정한 옹주가 졸하여 오랫동안 소순을 들었는데 승정원에서 육순을 들도록 청하니 전지하기를. 연전에는 의창군이 졸하였을 때 육순을 자주 들었으나 그때는 명나라 사신의 권유가 지극하였고 몸이 편안치 못했으였다. 지금은 기력이 편안하고 법으로는 비록 복제가 없으나 정으로서 참아 못하는 바이니 어떻게 육순을 들 수 있겠는가 하고 의정부에서 또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조아이정 신숙주 우승지 홍엉을 불러 정종 등의 주요를 의논하여 결정하였는데 정종과 그의 일에 관여한 5인을 능지 한 명은 참형, 한 명은 교형, 유곡은 또한 기회 제서율로서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하였다. 신석주가 아뢰기를 유곡은 자신이 고을의 수령이 되어서 건방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횡행하게 하였으나 죄가 큽니다. 그러나 본래 정상이 없고 또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으니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곡은 사리를 아는 조관으로서 태만히하여 검거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사형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원래 정상이 없으니 특별히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 가족을 춘천의 관노로 영속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술자리를 베풀고 겸사복장 이극배 도지무 조효문 등에게 이르기를 장수의 임무는 무죄만이 책무가 아니라 병법에 정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본래부터 경들이 궁시를 일삼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모든 장수가 될 자로서 장수가 되는 대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여러 장수로 하여금 병법을 얻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병서를 보기에 힘쓰라 하고 입직한 위장 이맹손, 유흉무 등을 불러서 이극배 조효문으로 하여금 진서를 강하게 하였는데 다 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한갓 무죄만을 업으로 할 뿐이다. 한결같이 무죄만으로서 사람을 임용하면 너희 재주와 같은 것이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타경된 뜻의 소위를 생각하라 했다. 세자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신석주는 나에게 있어 몸은 달라도 마음은 한 가지다. 또 모든 재수는 다 너의 부집이고 장래의 어떤 날 다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니 마땅히 후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매와 세매가 비록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날개가 없으면 도리어 평범한 새만 가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부집은 아버지 뻘이 된다는 말이다. 기회 제세율은 성지, 부험, 인신, 순패를 파괴한 자를 다스리는 대맹률의 이율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1일 장해 첫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물소를 일본국 대내전에서 찾았었는데 이때 이르러 대내전에서 중능면을 보내어 암수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경상도 웅천에 이르니 행상옥은 조등님에게 명하여 웅천에 가서 조심해 기르다가 봄을 기다려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3일 개축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근래 오랫동안 본대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강원도, 황해도, 함길도, 평안도에는 사민과 변경 등의 일로 인하여 혹 소요스러울까 염려되어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참컨대 충청도, 경기, 전라도, 경상도에 나눠 보내어 법에 어긋난 일을 검찰 행문하게 하소서니 전디하기를 이미 전라도에 보냈으니 나눠 보낼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3일 개축 두번째 기사 환관 임용을 광주에 보내어 정종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4일 경인 첫번째 기사 성남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종친과 제추가 어가를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찰관 이계손이 유시하기를 이제 서장을 보고 사의를 다 알았습니다. 마땅히 평무속과 피상의 등이 상경하기를 기다려서 서로 물어본 연후에 다시 처치할 것이니 너는 성냉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다시 회문하지도 말 것이다. 너는 유구구의 사자를 영접하여 올라오되 두로예는 포구에 머물게 하여 평무속이 상경하기를 기다려 처치한 뒤에 돌려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5일 10년 첫 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김순 김연지 이극배 원효 연희와 쌀이기를 의주의 백성들이 많이 죽거나 사로잡혔는데 장맹창과 장효소는 진실로 죄가 됩니다. 김계손이 주장으로서 이만주가 변을 구하는 것을 즉시 몸속 강변에 가서 변에 대처하지 않았고 찰산 용천 등의 고을 수령들도 변을 듣고 즉시 구원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모두 무겁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잡아와서 추국하여 죄를 결정하소서니 전제하기를 김계손이 변을 듣고 포치하는 절차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김계손은 다만 행문 이첩하였을 뿐이고 친히 가서 방비하지 않았으며 또 도지무도 보내지 아니하고 내지에만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일 본도의 성식이 바야흐로 긴박하여 잡아오지 못하면 청컨대 다른 사람을 보내 김계손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6일 MGN 첫 번째 기사. 사인 정문형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싸르기를 김계손이 비록 친히 의주에 이르지 않았으나 성식을 듣고 재차 행문 이첩하여 이를 방비하게 하였고 찰산 용천 등의 수령은 9월 27일 늦게 의주의 성식을 듣고 다음날 도착하였는데 바야흐로 지금 성식이 가장 긴박하니 잡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함으로 전지하기를 의금부의 말이 옳은가 아닌가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의금부의 의논으로 말하기를 본도의 성식이 바야흐로 긴박하고 의주에서 죽거나 사로잡힌 자가 심히 많으니 지금 김계손 등을 방치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면 뒷사람을 징계할 바가 없을 것이므로 마땅히 죄를 가하여 변장의 실기한 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건부의 말이 옳은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찰산 용천과 의주의 거리와 노정의 원근 및 그때 포치한 절차를 묻고 정지하기를 김계손이 행문 이첩하고 용천 등의 수령에게 경계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창졸이 달려가서 구원하였으므로 다 죄가 될 것이 없으니 그를 잡아오지 말라. 이제 만약 김계손에게 죄를 주면 뒷날 변장이 망령되게 성식을 보고하는 것을 듣고 반드시 항상 가볍게 움직여 먼저 스스로 소유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경광이 치게 하기를 듣건대 이두리가 관하의 사민을 거느리고 만포에 이르러 하루 동안 머무르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신이 친히 만나보고 계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므로 신이 강계에 머물러 친히 만나보고 계유한 뒤에 의주로 향하여 떠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오래 머무르면 눈이 깊어 길이 막힐 것이고 변도가 자주 이르더라도 강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만주가 사람을 시켜 만일 잡혀간 인구를 돌려보내 와서 상경할 것을 간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회답하여 유시하기를 이제 아랜 사일을 이미 다 알았다. 이만주가 사람을 시켜 비록 잡혀간 인구를 돌려보내오고 상경하에 친히 상달하고자 하거든 전일에 여러 번 내려보낸 유시의 사목을 상과여 곤도로서 살해하여 접대하고 반드시 청한 바에 따르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친히 권원능 현능의 제사 지냈다. 권원능은 태조의 능이고 현능은 문종과 현덕 왕후의 능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친히 헌능 명능에 제사하려고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설사 비가 개이더라도 바람이 따라 일어나면 물을 건너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밤새도록 비가 와서 사람과 말이 얼고 굶주려서 달리는데
병될 것이니 정지하라 하고 또 정지하기를. 먼저 강을 건너 경숙하는 백관과 군사가 돌아올 때 혹시 배타기를 다투다가 부상하는 데 이를까 걱정스러우니 각 위장으로 하여금 진을 이루어 건너게 하고 그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려서 파진하라 하였다. 중순당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내종친 제추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여조판서 홍윤성에게 내고마 한 표를 내어주었다. 헌능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이고 영능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9일 을미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저도 전마 별감 송춘림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모든 목장에서 유실한 말은 암수나 힘세고 약한 것을 분간하지 않고 대개 체구가 작은 암말로서 징수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도둑질하여 팔아서 거의 다 하였으므로 참으로 염려되니 지금부터 유실한 말은 청컨대 암수나 힘이 세고 약한 것을 분간하여 서로 비기는 말을 직납하도록 하고 아울러 다른 도에도 유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30일 병신 첫번째 기사 도체찰사 한 명에가 치게 하기를 신이 당초에 경계에 이르러 저쪽 사람을 잡견하니 다 말하기를 서로 싸우다가 빼앗긴 물건은 그만두고라도 연전에 해령부의 구시 여인이 내알한 일이 있었는데 모두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그 마필, 의복, 정자, 이당 등의 물건을 빌건대 모름지게 돌려보내소서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 일은 그때 장수 등의 한 바이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라 하니 저쪽 사람들이 다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령이 간 것은 저쪽 사람들의 재물을 환급하는 일 때문이었는데 계달하여 성상께서 윤허하셨습니다만 이제 마필을 계산하니 다 영로 및 민간에 산재하여 다시 찾을 수가 없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물건도 또한 추심할 수가 없으므로 우선은 돌려준다는 말을 내지 말고 그 형세를 관망하소서. 지금 저쪽 사람들이 마필을 고실하였다고 하여 그 암소를 헌납하였으므로 만일 뒷날에 윗 항목의 재물을 찾는 일을 심히 급히하면 한두 마필은 혹 돌려줄 수 있으나 그 밖의 물건으로 일부러 유실시켜 두 축이나 잔물은 반드시 돌려줄 수 없으니 참컨대 이쪽의 쇠안이 다 끝난 뒤에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자는 전립 또는 그런 것 위에 꼭지처럼 만든 꾸밈새이다. 이당은 귀고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일 정류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고 일식이 있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일 정류 두번째 기사 세자빈이 병들어 임금이 중군과 왕세자와 더불어 창덕궁으로 이어하고 밤에 국문을 잠그지 말고 후문을 통하게 하도록 명하였으며 승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복궁에 숙직하게 하고 만에 포치할 일이 있으면 급히 행하도록 하였다. 후문은 병문안을 드리면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일 정류 세번째 기사 밤에 표신을 내어 선장관에게 주고 길을 나누어 도성의 내외를 순금하게 하였다. 표신은 궁중에 급변을 전할 때 궁궐문을 드나들 때 표로 가지고 다니던 문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일 무술 첫번째 기사 도체찰사 한 명에가 치게 하기를 올량읍의 무화계에 거주하는 이충거 나하 반거 아치랑기에 거주하는 오로 보이하에 거주하는 남나 소중함노 고사당에 거주하는 소징합 여인거대 사사로 수랑합 진라합 추양합 다라 버린에 거주하는 대사라치합 등이 각각 잡아갔던 말과 소를 가지고 왔으며 무화계에 거주하는 여롱합은 잡아갔던 말이 죽었으며 자기의 소로서 보상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일 무술 두번째 기사 밤에 화포를 후원해서 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3일 기한 첫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김기명이 전라도 감령관이 되었을 때 사명이 번다 함으로 군기를 겨냥한 것을 관찰사에게 교부하고 급히 올라오도록 명하였으나 김규명이 병든 어머니를 핑계하고 즉시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함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산부에서 기회 제서유로서 차명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하였다. 전제하기를 어버이를 위하여 지체된 것이고 다른 정상은 없으니 용서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3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라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제방 별감에게 지서하기를 전년에는 10월 내에 해충을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는 오직 함길도에서 1년을 잡았을 뿐이니 이는 기계를 설치하는 데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이에 진언할 만한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속히 많이 잡아서 올려보내라 하였다. 제방 별감은 지방의 여러가지 실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별감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종의 족친을 연주하지 말도록 명하였는데 사안부에서 아뢰기를 정종의 죄가 지극히 무거워서 연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제3 청하였으나 마침내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계승부의 관리를 탄핵하라고 한 지가 지금 이미 수개월이 되었는데 마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고 곧 지평 이영부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본부에 임문하고 장단군사 송숙기를 보내어 주의하도록 하여 제3독촉하였으나 아직 끝마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속히 송숙기를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별도로 수리도감을 설치하여 경복궁을 수집하도록 명하였다. 영청보험군 윤사로를 도제주로 삼고 호조판서 조승문, 병조판서 김사오, 행상호군 김계, 한승부 윤, 황유운을 제주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판종부시사 조근이 처남인 겸 부지승문원사 이계창과 더불어 도관에서 노비를 송사하였는데 의금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형조에 입문하였으나 문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계문에서 노비를 골고루 나눠주었다. 뒤에 이계창이 상언하여 형조의 그릇된 판결임을 호소하였으나 이계창이 결절된 일을 계문하여 허물을 형조에 돌렸다고 하여 의금부에 명하여 가두어 공문하게 하고 서로 송사하는 문건을 다 거둬들인 지가 오래되었던 것이다. 이때 이르러 이계창을 방면하도록 명하고 전지하기를 이 문건이 비록 정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명이 분명하니 이것도 또한 성립된 문서이다. 어찌 초한 것이라 하여 믿지 않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이 계장이 옳은 것 같으니 사안부로 하여금 고쳐 분간하여 아뢰라 하였다. 도관은 형조 도관을 말함인데 노비의 부적이나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으며 종 삼품관인 지사가 주관하였다. 태조 원년 1392년에 설치하였다. 정서는 초 잡았던 글을 정식으로 베껴 씀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후원정이 나아가 내종친과 더불어 사후하였는데 왕세자 우찬성 고치관 행상호군 김계 등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오거승제 김경광 평안도 도우절제사 김계손이 측야하기를 올량압의 기산노 사거 등이 만포에 이르러 신 등이 위임받고 온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활라운이 와서 말하기를 조삼파 등이 말하기를 가창합 등 1천여 명이 백두산 서쪽을 침도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이만주 관아의 아하가 파지에 가서 들었다 하여 이만주에게 고하였는데 이만주는 장차 친자식을 보내어 보고하고자 했으나 마침 광령 총병이 배백호를 보내어 성지를 받으러 장차 조삼파가 사는 지방에 가서 사로잡혀 있는 어주의 인축을 쇠환시킨다고 포주에 가므로 이만주가 그 자식 및 관아의 사람을 거느리고 따라가게 되어서 나로 하여금 변을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사목에 의하여 개설을 한 뒤에 말하기를 전일에 가칭합이 군사를 마그산가에 눈을 치고 장차 입구하려고 하여 이만주 등이 검하여 변방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비록 다시 입구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만주가 살고 있는 곳을 경유하여 우리의 경계를 침범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가창합 등이 만일 대인의 거소를 지난다면 오히려 지키고 변을 보고할 수 있겠으나 만일 몰래 먼 곳을 쫓아간다고 하면 또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신등이 말하기를 화라오는 본래 우리나라와 더불어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슨 용으로 입국하겠는가. 만일 온다면 이만주가 결단코 반드시 이것을 알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화라오는 도둑질로서 생계를 영위함으로 무슨 원수진 혐의가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소문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와서 고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하기에 신등이 묻기를 조산파 등이 입고한 것은 9월 17일이고 중국 조정의 길은 먼데 어떤 연으로 얻어들을 수 있었으며 성지를 받들어 아래에서 베베코를 보내겠느냐. 곧 광령 총병관이 치사한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달 18일에 베베커가 이만주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의주에서 사로잡힌 인축을 수행하는 일로 성지를 받들고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친히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지와 총병관이 치사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등이 묻기를 이만주 부자가 언제쯤 돌아오느냐. 또 동창과 조산파가 마을을 같이 하여 살고 있으니 반드시 능히 힘을 같이하여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만주가 옛날에는 웅촌에서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옛날에 살던 곳과의 거리가 하루길이 되고 파지와의 거리는 이틀길인데 더 머물러 있을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만일 빨리 돌아온다면 5, 6일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창은 지금 수수허에 살고 있어서 동쪽으로 파지와의 거리는 사흘길이나 되어 대인이 사는 곳과는 심히 멀기 때문에 보통 일로는 와서 만나지 못하여 때때로 같이 의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동창이 만일 소문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임을 같이 하여 추세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등이 또 묻기를 지난 가을에 회령에 살던 동막내가 자식과 사이 등 5, 6명을 거느리고 건주에 도망하여 옮겨왔는데 이어 조산파 등과 무리를 지어 도둑질한 일은 없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듣건대 동막내가 동창에게 내보하였다고 하나 필시 조산파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조산파, 거구, 권적 세 사람이 비록 다 동창의 휘하일지라도 또한 각각 휘하를 거느리고 있었어 총계 150여 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의주에 입고할 때는 다만 휘하 150여 명의 군사만 거느렸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기에 신등이 말하기를 이에 앞서 야인, 간혹 우리 변방을 침범하면 대병을 보내 죄를 물은 것은 너희들도 본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산파 등이 성상의 무율하시는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 연고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죽이고 사로잡아간 농민과 가축이 심히 많아서 죄가 주설하여도 용서할 수 없으므로 진실로 대병으로서 그 소굴을 소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만주 동창이 옮겨온 나머지 겨우 생업에 안주할 수 있었는데 만일 대병으로서 다다른다면 동창과 이만주의 희하를 어찌 일일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릇되게 살상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전하께서 이것 때문에 군사를 보내어 죄를 묻지 않는 것이니 너희는 돌아가서 이만주와 동창 등에게 힘을 같이하여 인축을 수행한다면 공효와 정승을 더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뒤에 후회되는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산노가 살해하여 말하기를 대인이 이미 이러한 뜻을 알고 계시니 마땅히 쇠하나여 성은에 보답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베베코도 도착했으니 추세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만일 조산파 등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만주 동창이 각각 1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조산파 등 세 사람은 겨우 각각 5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뿐이니 오히려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마땅히 성상의 교지를 돌아가 대인에게 고하여 정성을 다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기산노 등을 후하게 대접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주었으며 이제 가지고 온 의복 및 청홍 면포는 관계절제사 안인후에게 붙입니다. 지금 이두리 등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사목에 의하여 개설을 하고 성심의 경중을 나누어 주어 보내게 하고 신등은 의주로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보기를 마치고 곧 구치관 등에게 보였다.
세조실록 26년 세조 7년 11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싸르기를 전 사용 신윤오의 아내 유씨가 본부에 서면으로 고하기를 나의 생질인 전 현감 유자미가 나를 구타하였습니다 라고 하므로 본부에서 유자미를 조사하니 대답했기를 유씨가 돌아다니며 유락하여 남산을 오르내리고 이웃 동리를 마하고 쏘다님으로 구타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일이 풍속에 관계되니 청컨대 유자미를 잡아다가 공문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싸르기를 병요의 진법과 병적은 다 병가의 요체인데 이제 부장, 선정관, 진노, 내금이 등이 게을리하여 강습을 하지 않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입직한 도집노 겸 사복장은 매일 고강하는 것을 살피고 계산하여 그 통하고 불통하는 것을 기록하여 아래고 또 친히 강할 때는 능히 통하여 밝게 깨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능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어서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을 보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권계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이 언어, 해체, 선아, 문어 등의 물건을 진상하는 것을 골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주의를 다스리도록 개청하였다. 어서로 권계와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진공하는 음식물은 위에 있으면 마땅히 전략해야 하고 아래에 있으면 마땅히 준비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래에 진상하는 것을 많이 골하여 천신하는 물건을 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비록 경이 나의 배단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몸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체의 심이 어긋나는 것이니 기강을 떨치어 펴서 신민에게 보이는 도리가 아니다. 내가 음식물과 같은 작은 물건을 가지고 경을 허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불문에 붙여두는 것이니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하였다. 천안은 백조이고 천신은 시절을 따라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주나 신에게 지내는 일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9일 을상 첫 번째 기사 도제철사 한 명에가 사연하여고 아래어 의복과 신을 내려준 데 대하여 종사관 김수령을 보내 전문을 받들어 은혜를 살해하고 이어서 영북에 진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사목을 올렸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궁궐이 먼데 총은으로 사륜을 내리시어 천리에 본 기운이 따뜻하고 우로의 은혜에 적게 하시니 마음의 색에 은혜를 갚기를 도모하고 뼈에 새긴들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보불의 수를 놓았으니 이미 순신의 모훈에 살해하였으며 연회로 절충하였으니 더욱 재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경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돌보아 위로해 주심이 진실로 융숭하시고 고운 의복은 가볍고도 편안하여 진기하게도 내부에 비장했던 것을 내어주신 것이요. 신선의 술은 홀로 넘쳐서 9번이나 빚은 술의 향기를 풍기니 여러 장수가 토하주에 즐거워하며 삼군이 협강에 온통 기뻐합니다. 이것은 대개 지극한 인덕으로 합력하시고 크나큰 도량으로 포용해 주심을 엎드려 만나서 신하의 견마지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하의 규각지성을 양찰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 우악하신 은혜에 젖어서 이에 편비하는 데 미쳐야 하겠습니다만 신등은 감격한 나머지 감히 춤추지도 뛰지도 못하니 청가대 포덕의 아량을 부주시고 길고 오래도록 다수의 기원을 갑절이나 거듭하겠습니다 하였고 사목에 이르기를 1. 영북진의 성턱은 둘레가 1만 3천 척인데 임시로 홍은 이북 여러 고을의 군인을 뽑아서 쌓았소서. 1. 길주에서 60호, 종성에서 100호, 원성에서 80호, 경운에서 60호, 하삼도에서 1700호를 옮겨서 채우고 축대 만호를 두었으며 회령에서 50호, 경흥에서 20호, 경승에서 40호, 풍산에서 50호, 하삼도에서 340호를 옮겨서 채우고 군사 500호로서 방수하게 하소서. 1. 길주 이북 여러 고을의 사람들을 영북진 및 축대에 옮겨 살게 하고 마땅히 하삼도의 사람 820호를 옮겨서 배수로 충당하고 풍산에서는 주당하여 들이지 말게 하소서. 1. 속초평에 참을 설치하고 방수군 100명을 선정하여 무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권관으로 삼아 교찰을 시키고 회수 참여를 옮겨
소속시키며 또 길주 이북 여러 고을의 사람으로서 남도의 유의한 자 및 하삼도에 들어와 사는 사람으로서 도피한 자를 다 추세하고 아울러 참리로 정하소서. 1. 부령부의 노비는 영부진에 옮겨주고 또 사노비로서 경성 이북의 여러 고을에 있는 자는 다 추세하여 도관에 소속시키고 사삼치의 노비로서 하삼도에 있는 자는 본주에게 배상하게 하소서. 1. 옮겨온 사람으로서 궁핍한 자는 의창의 군자를 개선하지 않고 대신 주소서. 1. 경성부의 금년 전세는 부령부에서 수납하게 하소서 하였다. 한 명이가 또 평안도 절제사 김계손이 군기를 거르쳤다고 하여 상서하기를 신이 10월 13일에 내리신 유수를 엎드려 받고서 평안도 의주의 인축이 사로잡혀 간 일의 정상 및 저쪽 사람들이 보고한 전말을 다 알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고납합의 부자가 여러 야인과 더불어 8월 10일부터 9월 4일에 이르기까지 무릇 5번이나 변을 알렸으며 정로가 군사를 발할 날짜와 시간에 이르기까지 와서 고했으니 저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도모하는 데 부지런하였는데도 도절제사 김계수는 심상하게 보고서 태만하게 뜻을 두지 않고 다만 문첩을 각 연안의 여러 진에 이송하기만 하였으며 처음에 급급히 변방을 순찰하지 않고 융사를 점검하지 않았으므로 그 변란에 응하는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신이 덧건대 김계수는 바야흐로 변도의 날이 이르렀을 때 평양에 순행하여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고 또 자산의 경계에서 사냥하고 즐겼습니다. 가령 정로가 결단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취로 변도가 있으면 장수된 자는 갑옷을 입고 앉아서 기다려야 할 것인데 쉬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늘 변보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변보가 있을 것이고 말하는 자가 5번이나 이르렀는데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듯이 여겨 멋대로 태연하게 행동하고 달리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비록 조모정의 도둑으로 하여금 장구하여 나온다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헤아려 보건대 본적이 9월 1일에 발병하여 흐르는 강을 타고 내려와서 19일에 이르러 곧 능히 입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 험한 선을 넘은 지 이미 12여일이 간을 지났기 때문에 필시 게으르고 피로해진 군사일 것이니 그 피폐한 것을 탐탈만한 것입니다. 급히 경기 수백을 보내어 그들이 지나온 것을 추적하고 또 구원병으로 계속하면 또 한편으로는 탐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쫓으면 비록 정로의 머리 하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축은 형세상 쇠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주의 진장이 달려오는 적을 겁내어 이미 능히 출성을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는 좋게 거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김계수는 변을 듣고도 또 능히 분격하여 용감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한 구차스럽고 구구하게 이문하여 적을 탐지하는 것을 책임지워 상례의 일만을 응했을 뿐인 따름이니 심히 분곤하는 뜻의 소위가 아닙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의주 관계 등의 진은 위로는 중국 조정과 접해 있고 옆으로는 달자의 경계와 이웃해 있는데 생각이 이에 이르면 어느덧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단하시오. 김계손이 군기를 거르친 정상을 가지고 유사에 붙여서 사정을 공문하고 주의를 다스려 여러 사람과 마음을 경책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보시고 김수령에게 말하기를 내가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않고 스스로 조사하게 하고자 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그것을 생각해 보겠다 하니 김수령이 또 아뢰기를 한 명이가 말하기를 누시하 나라도 등이 다 우리에게 공효와 힘을 다하였으니 이제 상경하여 숙배를 두드리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누시합이 전자의 김파할 때와 더불어 같은 때 올라와서 친히 내 말을 받들었는데도 오히려 앞장서서 변란을 이끌었으니 이제 비록 공효와 힘을 다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죄를 면하라는 꾀이므로 무슨 공이 있다고 하겠는가? 속히 이 뜻을 가지고 신숙주의 양전 홍룡성 김사우 등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신숙주의 양전 김사오가 말하기를 누시합 나라두가 다 죄가 있는데 지금 비록 기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신이 아니며 또한 사로잡혀간 인축이 쇠안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제 만약 오래 보낸다면 이는 저들이 술책에 빠지는 것이니 아직은 머물러 두어 보내지 말고 말하기를 너가 비록 공효와 힘을 다하였으나 인축을 다 쇠안하지 않았으니 만약 쇠안하기를 마치면 너의 공로가 자연히 성상께 들리어서 반드시 무거운 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르기만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적은 공로로서 계달하에 올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홍윤성이 말하기를
누시압은 죄가 무겁습니다. 지난날 신이 아울러 베고자 하였으니 그가 북경으로 달려갔으므로 인하여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그를 올려보내게 하여 친히 은혜를 저버린 것과 반란을 주동한 죄를 물어서 위임을 보이소서하니 임금이 신숙주 등의 의견을 따르고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누시압과 나라도 등이 비록 출세하는 데에는 공이 있으나 실은 자신의 화를 속죄받으려는 계책일 뿐이니 본심은 반측하여서 마침내 계회하는 뜻이 없고 다만 대세에 의하여 힘써 일한 것뿐이므로 갑자기 포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나라의 위령을 손상시켰으니 위 항목의 여러 신하들이 의논한 것을 경히 참작하여 시행하되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올려보내도 무방하다 하고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보이니 모두 이르기를 마땅합니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전번에 내리신 유수의 사목에서 귀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나라를 배반한 임아구를 잡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귀순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한 명의가 이 말을 누시압에게 했으며 누시압은 무슨 말로서 대답했는가를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을 김수령에게 물어서 만일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곧 김수령을 불러 물어보고 한 명에게 말하게 하기를 누시압 등에게 말하기를 너가 임아구를 붙잡아서 오면 전에 내린 요수에 의하여 논단한 바를 가지고 책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정세를 관망하라 하였다. 사류는 조칙의 글이고 보불은 임금이 예복으로 입는 치마에 놓은 도끼와 아자 모양의 수를 말한다. 순신은 어진 임금인 순임금의 신하로서의 긍지를 말하며 절충은 적과 교습하여 우리의 체면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협광은 은혜의 따뜻함이다. 현비는 보좌이고 건관은 각진에 속한 종구품의 무관이다. 융사는 군사이고 장군은 말을 타고 멀리 달려감이고 구군은 맥이 빠진 모양이고 분고는 밖에 나간 장수로서 성곽의 문을 지킴을 말한다. 반측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바른 길을 쫓지 않음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0일 11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도제찰사 한 명을 갇히게 하기를 올량압의 모이 안에 거주하는 사라독이 길주에서 사로잡힌 남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으며 박가 별라에 거주하는 자라대가 길주에서 사로잡힌 남자아이 한 명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소로서 배상하였고 아치랑기에 거주하는 찰대합과 박가 별라에 거주하는 오도와 동량에 거주하는 사로 등이 각각 잡아간 말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강순이 치게 하기를 올량업의 도만호 사롱합이 와서 고하기를 10월 27일에 올적합 100여 명의 군사가 올량업의 땅에 입구하여 사람 4명과 말 한 피를 사로잡아갔는데 추장 김권로 등이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 싸워서 올적합 4명을 쏴 죽이고 올적합은 이를 잃고 숲속에 숨어서 인축을 다 뺏어가고는 또 5명을 쏘아 죽이고 말 15필과 활과 화살을 빼앗아 돌아갔는데 올량합은 남녀 합해 2명과 말 3필이 화살에 맞았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수위에 사는 올량합의 사정 야질대가 와서 고하기를 올량합의 나사가 말하기를 포주에 거주하는 충상이 지난 7월에 화살을 주어서 열하두 및 네가 아래과 약속하고 군사를 일으켜 입구하려고 하다가 나가지 못하였는데 많이 틀려. 그 전에 이미 조선에 입구했기 때문이었으며 열하두 네가 알 등이 다시 충상의 지휘를 듣고 입구하려고 이미 700여 명의 군사를 발한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곧 갑산 삼수 및 모든 진과 보에 이문하여 엄히 방비하도록 하였으며 신도 또한 행령에 이르러 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신숙주에게 명하여 보이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데라온의 성식은 이미 평안도에 보고
되었다고 또 함길도에도 보고되었으니 반드시 허허는 아닐 것입니다. 계본을 등사하여 김질과 김계손 등에게 치서하여 유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행령은 도절제사가 있던 큰 진의 영문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평안도와 함길도의 변장 및 연변 수령은 병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전주하라 하였다. 전주는 인물을 조사해 관직을 임명합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백관이 동지이므로 만골 하례를 행하니 임금이 인정전에 나가 하례를 받고 중궁의 탄일 하례는 정지하였다. 만골 하례는 외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제후가 절일의 골패, 제왕을 상징하는 패에 하례를 드리는 의식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내전에 나아가 종친, 외척, 충훈부 등이 풍정을 바쳤는데 이때 좌참전 박중손이 어미의 3년상을 다 마쳤으므로 연회에 나가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공신의 자손으로서 혹 침체되어 현달되지 못했거나 혹 자급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에게 직지를 올려주도록 명하였다. 윤사헌과 유화를 복직시키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1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도채찰사 한 명에가 치게 하기를 올량합의 보이하에 거주하는 지위 모리합, 하이란에 거주하는 지위 이영거, 아치랑이에 거주하는 만호 반거, 사지에 거주하는 호사로 등이 각각 사로잡아 갔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선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지중주원사 이순지 성공 제조 행상호군 김계 한승부윤 황효원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가서 동궁의 터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도록 하고 도승지 김종순을 보내어 선언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인 정문형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화라온의 성식이 허언이 아닌 듯하여 평안도의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쓸만한 군사 5, 6인을 가려 보내어 부방하게 하소서니 좌승지 유자헌을 불러보고 전지하기를 정부의 말이 옳다. 도절제사 김계손은 본래 이를 대신할 자가 아니고 근래에 또 군기를 거르쳤으므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데 누가 대신할 만한 자가 있겠느냐. 경복궁에 가서 이러정부와 의논하라 하니 정창선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계손의 단점은 문일 뿐입니다. 본도는 관찰사가 또한 군무를 겸함으로 도절제사와 더불어 순행하여 교찰하는데 지금 관찰사 김질은 문신이므로 김계손이 비록 문에 짧더라도 무엇에 해되겠습니까? 바꾸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김계손은 결단코 바꾸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조금 있다가 전지하기를 김수령의 말에 어떻게 민발, 문, 구문로 등이 함길도로부터 와서 근래에 장차 서울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도착하였느냐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전지하기를 속히 승정원을 불러서 곧 어덕해 등에게 치서하기를 경등이 온다고 들었는데 만약 영마가 여유가 있으면 속히 함께 오고 부족하면 어덕해만 먼저 달려오라고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2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윤사헌을 인습의 윤으로 유화를 행호군으로 홍제년을 행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열무정에 나아가니 왕세자 및 임영대군 2구, 계양군 2증, 입경군 2관, 오산군 2주, 영천부원군 윤사로, 하승위, 정현조, 연창위, 안명담, 영의정, 정찬성,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남영부원군, 홍달선, 양창군, 양정, 호조판서, 조승문, 행상호군, 김계, 호조참판, 이극감, 한승부, 이은, 황효원, 도승지, 김종순 등이 입시하여 평안도에 방어할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창성 등이 부방군관 이수희, 김유환,
유인섭, 신주, 최명강, 오연 등을 초계하니 임금이 윤호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초계는 인재를 뽑아 상주합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가 술자리를 베푸는데 여금, 종친, 제추, 여러 장수,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종친 등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를 강하게 하였는데 덕승군 민이 능히 그 뜻을 통하였음을 곧 방학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근영군 이농이 졸하였는데 농은 태종의 후궁의 소출이었다. 3일 동안 조의를 철폐하고 부위로 쌀공 아우러 50석 종이 160건 배 50빌 유둔을 내려주었다. 시온은 회의 희의라고 하였으니 소심하여 두려워하고 끓이는 것을 희라 하고 온유하고 현명하며 착한 것을 의라 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좌찬성 황수신 형조판서 박원영이 아뢰기를 전자의 경찰관 복승리를 보내어 진도의 사람 황은고지에 옮기고 황은의 소 말을 진도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에 듣건대 황은고지의 땅은 협착한데 진도 사람은 많아서 만약 다 옮기면 그 땅으로는 능히 수용할 수 없어 백성이 반드시 피차 생업을 잃을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이를 아는 사람을 보내 자세히 형세를 관찰하여 마땅한 데 따라서 포치하되 만일 옮겨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주고 그 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강요하여 생업을 잃는 데 이르게 말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만약 또 사람을 보낸다면 패단이 있지 않겠느냐 하였다. 황수신 등이 다시 아뢰기를 단기로서 가게 하면 무슨 패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황수신을 전라도 도제자사로 삼고 사복시 소윤, 이윤인을 종사관으로 삼고 또 복승리에게 유시하여 사민하는 것을 우선 정지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박중손을 밀산군으로 어득해를 평안도 도제제사를 삼고 판회령부사 선영에게 일작업을 더하여 주었다. 선영은 무략이 있고 잔혹, 경서와 역사를 섭렵하였으며 청렴하고 검약함을 스스로 지키고 본부에 자리하여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행하니 백성과 야인들이 두려워하고 사모하였는데 한명회가 직지를 더하고 특이하게 표창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주가 아뢰기를 경기 장단 호고지 목장에는 본래 목마군이 없어서 본시의 양마 6명으로서 자주 바꿔가면서 살펴보고 길렀기 때문에 돈명과 자호 및 털빛과 나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청컨대 다른 목장의 예의에 의하여 목마군을 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양마는 말을 먹여 키우던 사복시의 관원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9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경관을 인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찬성 이상을 명소하여 전에 올라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겸사복 등에게 말하기를 그늘에 이어하는 일로 인하여 번거로워 섭진할 여가가 없었으므로 무사가 조금 해이해졌는데 너희들은 게으르게 하지 말고 마당에 각각 더욱 힘써라 하였다. 조하창상 환수신 등과 더불어 진도의 이민하는 거설을 정지하도록 의논하고 곧 전라도 관찰사 화무치에게 치서하여 유시하기를 목장 제조가 아뢰기를 진도의 토지는 제주보다 나으니 청컨대 그곳에 사는 백성을 나오게 하고 목장을 만들게 하소서하였으므로 내가 처음에는 윤허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목장은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 이민하는 것을 정지하라 하였다. 우부승지 김경광이 돌아와서 복명하였으므로 불러서 변방의 일을 물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9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어찰로 이르기를 외인과 야인 등이 귀순한다고 핑계하고서 내조하는 것은 거절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배단이 항상 많다.
건조의 사람은 중국에서 금지함으로 인하여 지대하는 폐단이 이미 없어졌으나 함길도 심처의 제종으로서 오는 자는 이를 거절하는 데 사양할 말이 없으니 예대로 하고 그전보다 더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혹 더함이 있으면 점점 지대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것이고 텀이 생기게 되면 능히 그 뒷일을 좋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공부의 형세와 편안하게 다스려져 있는 때를 의거하여 틈타서 심처에 사는 사람에게 후원 근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유시하고 드디어 예를 만들어 더 하지 말 것이며 근처의 사람이면 그 죄를 헤아려서 올려보내지 아니하는 것이까 하다. 외인의 수도 또한 오름지기 이를 핑계하고 예를 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지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제압할 수 없지만은 적의 제압할 만한 자를 대우하는 것이다 하였다. 후원 근박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두텁게 대접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박하게 대접함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박대손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해청 1년과 문어 1,000마리를 바치게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음부의 쌀이기를 상피의 법이 매우 중한데 이제 2조에서 정랑 2극 중의 아우 통례문 판관 2극돈을 성균 직강으로 삼으려고 하며 이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조안정에게 인순두 판관을 제수한 것을 되돌리도록 명하셨는데 전 판관 신천은 문신이 아니므로 직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극돈을 직강으로 삼고 신천을 제수하여 통례문 판관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천이 제수받을 수 있는 관직이 어찌 다만 통례문 뿐이겠습니까? 청컨대 고치소서 하니 전직하기를 제수하는 것은 나와 본조의 당상이 하는 것인데 낭청이 어찌하여 관여하느냐 그러한 말은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는데 귀구리 모양을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도체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덕건대 경이 안변에 선패해 왔다고 하는데 비록 전일에 글로스 유시하여 뜻을 다했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방도 평정되었으므로 특별히 명하니 잠시 왔다가 돌아가라 하였다. 선패는 군대를 돌이킵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성균사의 김수령이 하직하니 내전에서 인견하고 이르기를 내가 이미 한 명의를 곤기하여 제수하였는데 무엇을 반드시 사사건건 번거롭게 아뢰는가. 옛날 수나라 양제는 출사할 때에 이런 반드시 아뢰 결정하고서 행하여 자칫하면 기회를 잃었으니 필경에는 전쟁에 패하는 데까지 이르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나는 양제를 본받지 않을 것이니 너는 한 명에게 돌아가서 말하라 하고 옷찰로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경북에 진을 설치하는 데 대한 일은 이미 경에게 임의로 종사하도록 맡겼으니 뒷날 품질을 하지 말라. 경의 딸 세자비는 이제 이미 편안한데 다만 조금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미 좋기 염려할 것이 없으니 경은 안심할 만하다. 경의 마음을 생각하건대 도무지 무사한 틈을 타서 올라왔다가 돌아가고자 하겠으나 그러나 사도의 군민을 총괄하는 의무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갑자기 소임을 떠나서 경박하고 소홀하게 하여 대세를 해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경은 더욱 충성을 힘쓰고 그 공을 능히 다하여 1100대의 곤외 지표를 빛나게 하라 하였다. 김수령에게 말하기를 너희 수고로움을 생각하니 서로 위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수고를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니 너는 더욱 힘써라 하고 유의 2령을 내려주었다. 공기는 경회에 출정시킨 군사의 전권을 맡김이고 품지는 임금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던 일이며 곤외 지표는 군대를 이끌고 경외로 출정하는 장군의 직분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정업원 제2에 거둥하여 방응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내종친 여러 장수 승지 등이 어가를 따랐다. 도승지 김종순을 보내어 성균관에 수를 내려주었다. 항공할 때 별시 배석형이란 자가 있어 노상에서 임금께 상언하고 또 한 개의 작은 책자를 바쳤으므로 계양군 이증과 호조 참판 이극감 조하승기 유자헌에게 명하여 배석형을 잡아와서 정상과 연유를 묻게 했는데 말하는 바가 탄망함으로 곧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방응은 매를 놓아 사냥합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1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채찰사 김질이 치게 하기를. 이달 18일에 야인 700여 명의 군사가 장승진에 왔으므로 신이 즉시 발병부를 만들어 보냈는데 중화군사 김혁, 개천군사 윤복흥, 이천군사 장서, 덕천군사 우원로 등은 경내미 가까운 고을의 날린 기병을 급히 불러 정유령을 넘어서 강계진에 이르러 축파, 만포, 상토 등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영변, 판간, 우효신, 정주목사, 유균, 지산군사, 박자연, 순천군사, 이척약, 사마현령, 박탄, 용광현령, 이승연 등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장령을 넘어서 군사를 이산군에 모이게 하여 위, 원, 아이, 벽동, 벽단 등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으며 영유, 현령, 원종순, 손, 숙천부사, 김일룡, 곽산군사, 민효관 등은 각각 경내 및 가까운 여러 고을의 기병을 거느리고 신 등과 함께 모여 바로 창성진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저적들이 성을 포위한 지가 지금 3일이 되었는데 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위를 풀었으므로 당연히 즉시 쫓아가야 하겠으나 지금 비와 눈이 와서 적이 우리 군대의 종적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듯 하므로 고군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도질제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한 형세를 보아서 축포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2일 의정부를 명수하여 평안도의 사변을 알렸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겸성균 사성 김예몽 등이 전문을 올려 수를 내려준 것을 사례하는데 전문에 이르기를 바라기는 해와 같고 나아가기는 구름과 같아서 천표를 사모하여 우러러보며 술로서 취하고 덕으로서 배불렀습니다. 예언을 우악하게 입어 감격함을 이기기 어려우며 황공하여 몸둘 바가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두 소의 천기로서 형술의 공을 쌓으면서 성경을 궁탑하나 돌아보건대 환영의 계고에 모자라고 외람되게 고비에 거하여 감히 주왕의 자gin을 도우나 항상 시소의 허물을 품고 있으니 어찌 특별한 은총을 바라겠습니까? 좋은 안주는 난만하여 맛은 8가지 진기한 음식으로 나눌 수 있고 신선의 술은 인온하여 향기는 구천의 못을 넘칠만하여 학생과 스승이 함께 기뻐하였으니 금고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대개 교화를 일으키고 학문을 높이시며 어진 사람을 존중하시고 도를 즐기시며 건곤을 홍조하시는 때를 엎드려 만나서 빌고 들걸 만한 것도 남기지 못하였으나 우로의 은혜가 깊고 인자하시어 이에 홀로 광비보다 후하게 하시니 일이 간책에 빛나고 기쁨이 유림에 넘칩니다. 신령한 삶과 마땅히 천금과 더불어 맹세하고 더욱 소조를 다하겠으니 길이 연어의 화육에 적게 하시고 천지의 생승이 성하기를 우르릅니다 하였다. 천표는 임금의 의용이고 두는 한 말들이 대그릇이고 소는 한 말 조금 넘는 대그릇을 각각 말하는데 그릇이 작아 재능이 보잘것없음을 말한다. 계고는 옛내를 공부하여 고찰함이며 고비는 선비의 자리이다. 자기는 인지를 양성함이며 시소는 한서주 운전에 나온 말로 재덕이나 공로가 없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갓 관이만 차지하고 녹을 받아먹는 시비 소찬을 말한다. 인온은 향기가 좋음을 형용함이며 간책은 서책이고 천금은 유생을 이끌는다.
세주시록 26권 세주 7년 11월 23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의주 목사 허형손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저기 창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뜻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물러가 돈을 칠 것이니 요동에 왕래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끈되 경이 그것을 곡진하게 포치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군사로서 영송하도록 하고 단독으로 가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주시록 26권 세주 7년 11월 2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 궁성을 넓히고자 하여 계양군 이정, 영천부원군 윤사로, 조하영 신숙주, 중추원사 이순지, 호조판사 조성문, 행성호군 김계, 한승부 윤, 황요원에게 명하여 겉을 살피게 하고 수를 내려주었다.